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전 6시 남편이 있을 때부터 유지해온 습관이지만 이제는 그저 무의미한 일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자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는 이미 산책하는 노부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김미영입니다. 올해 58,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입에 붙지 않습니다. 후배들은 조론이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말이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 혼자가 된 건 마찬가지니까요. 엄마, 오늘 운동 간다고 약속했잖아. 꼭 가야 해. 어제 저녁 딸 수진이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혼자 산다고 걱정하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약속이었죠.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운동이라니 30년간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로 충분한 운동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배가 조금 고팠지만 혼자 아침 차리는 게 귀찮아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웠습니다. 이혼 후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에요.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 그 소소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구립문화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을 위한 웰빙 댄스 교실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처음 오셨나요? 문화센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댄스 교실 신청하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좋으세요.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층 오른쪽 다목적실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었거든요. 2층에 도착해 다목적실 문 앞에 섰을 때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였어요.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10명 정도의 중년 남녀가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회원님인가요? 밝은 미소의 여성 강사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뒤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 여러분, 새 회원님을 환영해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영입니다. 미영님, 우리 수업은 방금 시작했어요. 저기 뒤쪽에 자리 있으니 들어오세요. 강사의 안내대로 뒷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 선 여성이 파이팅이라며 작게 속삭였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앞으로 내밀고 왼발로 스텝.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쉬운 동작이라 곧 적응했어요.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강사가 파트너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짝을 지어 볼게요. 서로 인사하고 간단한 스텝을 함께 맞춰보세요. 당황했어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그때 제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어요. 아, 저는 김미영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처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손을 잡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댄스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출석부에 따라 파트너가 정해졌는데 우연히도 계속 박준호 씨와 짝이 되었어요. 미영 씨, 오늘은 발걸음이 한결 가볍네요. 3번째 수업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어색해서 도망가고 싶었다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이 참 선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각자 가방을 챙기는데 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외의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니까. 그럴까요?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 씨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미영 씨는 댄스를 왜 시작하셨어요? 딸아이가 운동하라고 해서요.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저는 의사 권유로 시작했어요. 1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준호 씨도 저처럼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3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아들 둘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혼 얘기는 아직 부끄러워 따로 살게 되었다고만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가장 힘든 건 식사예요. 밥 먹을 때마다 텔레비전을 켜놓는데도 너무 적막해요. 준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다음에 괜찮으시면 함께 식사하실래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준호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댄스 수업이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었어요. 준호 씨가 제안한 공원 산책은 무산되고 대신 그의 집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처음 남자의 집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조금 긴장되었어요. 준호 씨의 아파트는 깔끔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시나요? 아내가 피아노 교사였어요. 그녀를 기리기 위해 남겨두었죠. 준호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 씨, 그리고 단아한 인상의 여성과 두 아들. 아내분이 참 아름다우셨네요.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자였죠. 30년을 함께 했는데 준호 씨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일까? 아내의 대체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 위안. 미영 씨, 혹시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뜻밖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누구요? 남편분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했지만 마지막 10년은 그저 습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살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죠. 준호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다시 색깔을 찾은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준호 씨가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여성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의 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들만 있다고 했는데, 지연아, 왜 갑자기? 누구세요? 여성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준호 씨와 댄스 교실에서 알게 되었어요. 댄스 교실이요. 여성은 준호 씨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연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그것도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 처음도 아니라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 오해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제 조카딸이에요. 아내가 돌아간 후에 가끔 절 찾아와요. 준호 씨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지연이라는 여성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조카딸이라고요? 아버지 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전 아버지 친딸이에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 씨는 아들만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만해, 지연아. 네가 오해하고 있어. 아, 정말. 아버지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러더니 이제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더 심해지셨네요. 지연은 울먹이며 현관문을 향해 뛰어갔고 준호 씨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겨졌어요. 잠시 후 준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미영 씨. 지연이가 오해한 거예요. 준호 씨, 당신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말을 더듬는 그를 보며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심근경색 이야기는, 아들 둘은, 미국에 산다던 이야기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미영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준호 씨가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더 이상 당신 말 듣기 싫어요. 아파트를 나와 빗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댄스 교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왔어요. 미영 씨,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 배신당하면 바보, 두 번 배신당하면 정말 바보라고 하잖아요. 딸 수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도 잘 안 받아? 걱정했잖아. 미안해, 좀 바빴어. 운동은 잘 다니고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거짓말했습니다. 가끔 가고 있어. 수진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수진이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댄스 교실에서 만난 준호 씨,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까지. 엄마, 그 아저씨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집에 간 거야? 2달 정도. 엄마도 참, 아빠랑 헤어지고 외로우니까 쉽게 마음을 주는 거 아니야? 수진이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30년 결혼 생활 끝내고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몰라. 그래도 엄마, 너무 성급했어. 그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알아. 내가 바보였어.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간 후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를 만난 이후 분명 제 일상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죠. 댄스를 통해 몸도 가벼워졌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정말 준호 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댄스 교실에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약간 실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문화센터 입구에서 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수업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어요. 할 말 있으세요? 네. 설명하고 싶어요.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망설였지만 그의 설명은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미영 씨, 우선
사과드립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실 딸이 있습니다. 지연이가 맞아요. 그럼 아들은요? 미국에 산다던.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모든 게 거짓이었군요. 심근경색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1년 전에 정말 쓰러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 인생을 다시 살아야겠다고.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준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아내 생전에 외도를 했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알고도 참았죠. 하지만 딸은 절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원망했죠.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바람둥이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영 씨와 함께한 시간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 씨, 전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서로 만나지 말아요. 미영 씨,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댄스 교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이 후련했지만 점점 그가 그리워졌어요. 함께 웃던 순간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를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미영 씨 맞으세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날 준호 씨의 집에서 만났던 딸 지연이었어요. 네, 맞아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인근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불안해 보였어요. 아버지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제가 찾아온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외출도 안 하시고,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 않으세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고 건강도 챙기고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고 오랜만에 활기가 있으셨어요. 지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미영 씨를 오해했어요. 아버지의 또 다른 여자친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 아버님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다시? 거짓말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계세요. 지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이혼 후에 많이 변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이틀 후 용기를 내어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 그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가득 찼어요. 네, 준호 씨, 잘 지내세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정말 잘 지낼 것 같네요. 지연 씨가 절 찾아왔어요. 정말요? 미안해요.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알아요. 지연 씨가 다 말해줬어요. 준호 씨의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셨겠네요. 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고요. 미영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거짓말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30년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났으니까요.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약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준호 씨를 보여주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고마워요.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 춤 정말 못 춰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억지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 말에 크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사실 춤 정말 싫어했어요. 딸이 시켜서 억지로 다닌 거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진실이 더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미영 씨,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진짜 모습 그대로. 그래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준호 씨와 저는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지연이가 건넨 원피스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준호 씨의 생일이라 세 사람이 함께 쇼핑몰에 나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지연이와도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미영 어머니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영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댄스 교실은 그만두었어요. 대신 준호 씨와 함께 걷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이 우리 관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 지난 주말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와서 말했어요. 처음엔 준호 씨를 못마땅해 하던 딸도 이제는 우리 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행복해.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더라.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기뻐. 근데 결혼은 안 할 거야?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대로도 충분히 좋으니까. 결혼이라는 단어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라 더 신중해졌어요. 준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 준호 씨의 생일 식사 자리에 지연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정돈하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시녀덜배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미영 씨, 준비됐어요. 현관 밖에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리는 걸 보니 이게 사랑인가 봅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자 준호 씨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생일이신데 제가 꽃을 받아야 하나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딸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깜짝 놀랐지? 수진아, 어떻게 여기에? 지연 언니가 연락해서 같이 준비했어요. 두 딸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촛불을 끄고 난 뒤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건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어요.
작고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약속의 의미예요. 미영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게요. 수진이와 지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준호 씨, 내가 춤을 시작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당신은 내게 새로운 춤사위를 가르쳐 줬으니까요. 황혼의 춤사위. 참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스텝을 배우고 있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발을 밟기도 하지만, 함께라면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인생은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밤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일기를 씁니다. 황혼의 춤사위가 시작되었다. 이 춤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